현재 미국은 파산을 막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장을 지켜야 되고요. 그로 인해 연준은 사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죠. 결국 그 누구도 국채를 사들이려고 하지 않고 있고, 이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기회로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코인킹입니다. 금일 새벽간 FOMC에서의 금리 결정은 결국 동결을 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한 시장 내 매수 심리가 다시금 분출되어주고 있는 상황 속에 들어서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현재 모든 코인 유튜버분들 그리고 투자 관계자들은 이를 두고 이제 시장에 다시금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었다며 안심하고 있는 듯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금일 영상을 통해 해당 연준에서의 움직임에 대해 말 그대로 그들이 원하는 것들과 이 전개 과정들에 대한 본질에 대해 한번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고요. 더불어 비트코인 차트 분석 역시 빠짐없이 전달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우선적으로 차트적인 측면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우선적으로 지금까지의 전개 과정을 복기를 해보았을 때 텔레그램 방을 통해 이 당시 12월 12일 빅쇼트 이후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전개되었을 시점이죠. 이 구간에서 저는 단기적인 바닥이 나왔고, 이 되돌림 구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42.4K에서 43.7K 사이 이 해당 영역까지 상승세 이후 재차 10하락으로 펼쳐지는 이러한 차트 흐름을 전망하고 있다고 이와 같이 브리핑을 남겨드렸습니다. 결국 일정 시간이 지나 현재 43.5K 부근 정도까지 이제 추가적인 상승분 연출 이후 윗꼬리를 남기고 현재 다시금 음봉으로의 전환으로 언급드렸었던 브리핑 내용 그대로 현재까지는 흘러가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금일 오전자에 다시금 브리핑을 남겨드렸었죠. 이 당시 해당 관점을 보고 이제 롱 포지션을 잡은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 현재 구간 같은 경우 이제 무조건적인 하방으로의 재차 눌림을 전망하기보다 지금의 이 상승 트렌드 라인이 너무 가파르기도 하고 현재 연준에서의 스탠스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상승 구조가 펼쳐질 수 있는 구간이니까 절반 물량 정도는 이제 분할적으로 익절로 대응을 하시고 남은 물량 같은 경우 그대로 홀딩을 유지하셔도 이제 리스크적으로 보다 메리트 있는 매매가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렇게 금일 오전자에 브리핑을 남겨드렸었는데 결국 12일날 잡았었던 롱 포지션 그대로 해당 고점 라인까지 홀딩을 유지를 했을 때 결국 8% 수준의 수익 구간을 가져갈 수 있었을 것이고, 이를 레버리지 10배만 구성을 했어도 무려 80% 그리고 20배면 이제 160%의 수익을 거두고 나오실 수 있었던 구간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욕심의 폭을 늘리시기보다 지금 현재는 이제 분할적으로 익절을 가져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명시를 해드렸고, 문제는 이제부터 그 이후의 흐름이 되겠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을 때 저는 결국은 잠깐은 모르겠고 이제 결국은 추가적인 상승을 지금으로서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자, 이를 큰 틀상 이제 일봉으로 보시게 되었을 때 이 하락을 끝마치고 다시금 상승 흐름으로 턴해주었던 이 구간 있죠. 이 15.5K 라인, 그동안의 프랙탈 관점상 해당 전고점 라인부터 이 15.5K 구간까지의 피보나치 비율을 계산을 해보았을 때 결국 우리가 이제 목표 설정할 수 있는 임펄스 3파 도달 지점 같은 경우 달러 기준으로 48.6K, 원화 기준으로 잡으면 대략적으로 6,300만원 언저리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이는 당연히 일봉이라는 이 큰 사이클 안에서의 기준점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이와 같이 크게 흔들어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불장 당시 차트 상황만 놓고 보시게 되더라도 후직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상승분은 없었듯이 결국 이 상승 틀 내에서도 결국 위아래로 흔들어는 주겠지만 결국 제가 현재 이와 같이 큰 틀에서 차트 흐름을 전망을 해보았을 때 3파의 종착 지점은 현재 피보나치 0.38이 구간, 48.6K 구간을 굉장히 유력하게 보고 있다. 이 정도로 인지하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시 단기적인 1시간봉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당장 오늘 내일의 흐름은 어떻게 보고 있냐라고 했을 때 이는 솔직히 말씀드렸을 때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위아래로 털어내주면서 이제 수렴을 만들어주고 그 이후 재차 상승분을 먹여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기존 관점 그대로 이제 되돌림 영역상 다시금 10하 하락 전개로 연출되어줄 수 있는 시점에 들어서 있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 해당 구간에서 이제 분할 익절을 권장을 드렸었던 거고, 그 이후 움직임 같은 경우 아직까지 차트상 이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다시금 차트가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주고 난 이후에서야 그 다음 스텝을 지금으로서는 전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금일 역시도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 제 텔레그램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게시놓도록 할 테니까요. 그 이후의 움직임과 더불어 큰 사이클 상에서의 우리가 가져가야 할 매수 전략에 대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그리고 지금은 알트가 유리하다, 현물이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벌써 4,500분이 넘는 분들께서 해당 방에 입장을 하셔서 벌써부터 관점을 전달받아보고 계신 만큼 아직도 입장 못하신 구독자분들이 계시다면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통해 금일 중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새벽간 있었던 FOMC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한번 브리핑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 우선적으로 금리는 동결을 선택하게 되었죠. 문제는 그 배경에 있어 이제 연준의 온화적인 스탠스에 따라 시장 분위기가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는 좀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준 것 같아서 이에 대한 코멘트를 조금 남겨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렇게 파월이 말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의미 있는 멘트들만 함축적으로 요약을 해보았는데, 우선적으로 첫 번째,
현재 이 금리가 정점에 도달했거나 거의 도달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들어서까지 파월은 굉장히 매파적인 기조를 선보여오곤 하였었거든요. 물가가 진정되고 있지 않다는 둥, 다시금 튀어오르고 있다. 금리 인하를 논할 시기가 아니라고 하는 둥. 지금 굉장히 스탠스가 크게 바뀐 것을 우리 역시도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 금리가 정점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서 두 번째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다. 이제는 인하의 길만 남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를 했고, 물론 지금 너무나 많이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해왔었고 동결 역시 몇 개월째 유지를 하다 보니 말 그대로 경제 상황은 고용적인 측면을 제외하고서 크게 망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한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금리는 이 달러의 가격 변동을 불러오게 될 것이고, 달러의 변동성은 또다시 다른 투자 시장 및 이제 여러 경제적인 매개체 등에 있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요.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경기 침체로의 원인 역시도 이 금리 인상부터 시작된 단계적 흐름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결국 우리가 걱정할 것은 달러와 이 비트의 관계가 될 텐데요. 말 그대로 달러는 이 비트코인과 엄연히 상반되는 이러한 디커플링되는 상황을 줄곧 나타내곤 하는데, 역시나 다를까 이제 새벽간 금리 결정에 있어 연준의 비둘기적인 스탠스로의 전환, 추후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다는 언급이 있자마자부터 달러는 이처럼 급격하게 하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PPT 화면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부분, 이 금리 인하가 가시화되고 있고 이는 대화의 논점이 되고 있다. 이제 연준 내에서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되냐 아니면 동결을 택해야 되냐, 더 이상 이러한 구조가 아니라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들이 나와주고 있고, 이 대화는 말 그대로 충분한 주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연준 내 점도표만 보시게 되더라도요, 2024년 금리가 이제 5% 영역대에서 마감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위원들은 고작 3명, 9월 당시 총 10명이었던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연준 내 위원들의 스탠스에도 큼지막한 변화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내년에는 0.25%씩 이제 총 3번의 금리 인하, 그로 인해 내년 같은 경우 금리 중간값인 이제 4.6 정도까지는 이제 금리 인하가 실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파월이 인플레이션이 많이 내려왔고 이제 이 수준에 굉장한 만족을 한다며 어느 정도 매파적인 기조를 거두겠다는 취지의 발언들을 확고히 이행하게 되면서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급속도로 다시금 긍정적인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연준이 더 이상 고금리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그만한 명확한 이유가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바로 제가 생각했을 때 쉽게 말해 미국의 파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파월이 연설 당시 이제 대통령 선거 시점이나 정치에 따른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고 말하긴 했었는데요. 이게 미국의 파산 문제라면 말은 굉장히 달라지게 되죠. 실제로 현재 미국 정부의 파산은 이미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즉 작년과 재작년 금리 인상은 이제 달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고, 쉽게 말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림으로써 달러의 가치를 유지 혹은 가치를 올리는 데 있어 성공을 거두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계속적인 금리 인상은 미국의 채권 할인율을 키워냈고 결국 장기채 5%대에 도달을 하자 이제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이 불가능해졌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은 더 이상 돈을 빌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돈을 찍어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옛날 같은 경우 이제 중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 등등의 나라들이 이제 미국 국채를 꾸준히 매입을 해왔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나라도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 위안화로 원유를 결제한다느니 이 달러에 대한 견제를 일찌감치부터 시작했었다고 제가 이전 방송을 통해 언급을 드렸었죠. 과거 미국은 리먼 사태 당시 이제 중국에서 8천억을 빌렸었던 사례가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8,500억을 빌리려고 노력을 했으나 결국에는 불발이 되었고요. 결국 미국은 돈을 메꿀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제 자국민들을 상대로 국채를 발행하고서 예전에 일본이 이제 세계 2차 대전 당시 사용했었던 방식이 있죠. 좀 나쁘게 말해서 국민들의 돈을 갈취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에 대한 수단으로는 결국 디지털 금융, 즉 암호화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시장에 대한 개런티를 주어야 되고요. 그 무엇보다 시장에 대해 안심을 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이는 물론 지금 저만의 개인적인 음모론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정말 미국 내 현재 경제 상황은 심각한 경기 침체 그 자체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설득력 없는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리 부정을 한다고 해봤자 경기 침체 시그널은 수도 없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을 비롯해서 중동 쪽 국가들 역시 이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견제 등과 같은 반항적인 도전이 있는 것이고요. 결국 어찌되었든 우리는 이러한 구조 속 수익을 보고 빠져나오면 되는 하나의 투자자로서 이러한 시기들만 잘 잡아 나간다면 이제 충분히 풀어지는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으로 잘 맨징을 지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적 견해와 더불어 코인 시장을 둘러싼 인사이트들 앞으로도 차트 관점과 함께 지속적으로 전달들어 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금일 영상은 이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할 텐데 이제 다음 영상을 통해서는 다가오는 ETF 관련해서 굉장히 궁금증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물 ETF 시점과 맞물려서 이제 시장은 어떠한 구조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게 될지 제 개인적인 분석 한번 전달들어 볼 수 있는 영상 제작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아래 하단에 텔레그램방 역시 링크를 게시 놓도록 할 테니까 많이들 입장해 주셔서 제 투자적 인사이트들 한번 전달받아 보시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코인킹이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